우리가 카테고리 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품에 보시면 잠깐만요. 상품 관리에 상품 분류 관리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분류가 생겨 있는 거는 버려도 돼요. 이런 거 없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떴냐면 지금 표시 상태가 표시 안함으로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표시함으로 바꿔주고 분류명을 알아보기 쉽게 뭐 탑이면 탑, 블라우스면 블라우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적고 맨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분류 정보가 저장되면서 이렇게 대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번 시간에 한 부분이지만 좀 설명드려 본다면 블라우스 안에 하위 메뉴, 하위 목록을 넣고 싶을 때는 플러스를 눌렀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름용, 뭐 가을, 겨울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싶을 때 새 상품 분류에다가 뭐 여름용이다 이렇게 나눠서 적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표시 상태를 표시함. 메인 분류 표시 상태 같은 경우는 메인에 뜨게 할 거냐라는 건데 안 할 거면 표시 안 함으로 해서 밑에 확인 이렇게 눌러서 저번에 우리 하위 메뉴를 추가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분류, 중분류 맞추시는 거 저번 시간에 세팅하는 걸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부분인데 상품 등록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간단 등록. 오늘 할 거는 일반 등록인 거예요. 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일반 등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열 상태는 진열함, 판매 상태도 판매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상품의 분류를 설정하는 건데요. 내가 올릴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에 하위 카테고리가 또 나오죠. 만약 여기다 올리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카테고리에 올려질 건지 밑에 이렇게 선택된 상품 분류가 뜨고요. 만약에 이 여름용 블라우스 중에서도 내가 신상품이란 영역에 뜨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진열 영역을 더 선택해서 골라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213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책에서는 아우터 자켓에다가 넣었는데 저도 그래서 요거를 지금 넣었던 거는 분류 삭제를 하고 아우터의 자켓에다가 한번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아우터 자켓만이 아니라 이거를 아우터 코트에도 넣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코트도 선택해서 적용하면 두 개 이렇게 추가가 돼서 들어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어디다가 띄울 건지 분류만 선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인 진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메인 진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 화면 있죠. 여기에 진열을 하겠다라는 게 메인 진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진열에 추천 상품 영역에 진열하겠다라고 한다면 추천 상품의 진열함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상품에도 체크하겠다라면은 같이 체크하시면 두 군데 같이 뜨겠죠. 자, 여기 표시 제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표시가 되어 있고 회원에게 표시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메뉴냐면 우리가 만약에 폐쇄몰의 경우는 여기 이제 회원 가입한 사람한테만 표시가 돼서 보여야 되죠. 그때는 회원에게만 표시고요. 아니면 그냥 모두에게 표시를 해도 돼요. 궁금한 사항은 옆에 여기 물음표 표시를 눌러보시면은 설명은 이렇게 같이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표시 제한을 제가 눌러보니까 등록한 상품을 표시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회원에게만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은 특정 회원 등급에게만 상품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 회원에게만 표시를 하면은 전체 선택, 일반 회원 이렇게 어떤 등급의 회원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두에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정보의 상품명인데요.
지금은 예제대로 일부러 좀 똑같이 하려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긴 했어요. 예제에서는 뭐라고 적었나 한번 볼까요? 예시는 플라워 미니 원피스인 것 같긴 한데 올린 거는 재킷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재킷 사진을 우리가 재킷의 이름을 일단은 정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뭐 파란 재킷 뭐 이름을 보시기 편하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워 원피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이름인 거고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예를 들어서 블루 자켓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상품명이라는 것은 연동 마켓별로 입력 가능한 특수 문자가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카페24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카페24의 상품을 올린 걸 스마트 스토어랑 옵션, G마켓 등에 내가 올려놓는 어떤 상품을 같이 올리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특수 문자를 안 쓰시고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간단히 블루 자켓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해서 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명은 저는 그냥 블루 자켓이라고 적었어요. 자, 영문 상품명은요. 구글 번역을 만약 하게 되면은 제가 블루 자켓 이렇게 적고 영어로 번역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사용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아마 바꾸실 수 있으실 건데 이건 왜 설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해외물로도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문 상품명을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필수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긴 필수 표시가 없죠? 즉 얘는 필수적으로 적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할 거면은 그냥 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상품명 관리용.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관리할 때 쓰는 그 상품명을 적어서 넣을 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상품명 외에 상품 관리를 위한 어떤 상품 번호라든지 이런 코드 용도로 쓰시는 관리용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히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요거는 사용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블루 자켓이 너무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이제 블루 자켓 1, 블루 자켓 2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상품명, 관리용 상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적고 넘어갈게요. 공급사 상품명은 이제 공급사에서 부르는 상품명인 건데 역시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모델명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는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적을 건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내가 상품 코드가 있는 경우는 여기다 적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넣지 않을게요.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죠. 신상품으로 넣으시면 되겠지만 내가 신상품이 아니라 만약 중고샵이다. 그럼 여기를 이제 중고 상품이나 반품 상품 등의 다른 이제 상품을 골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특가 상품으로 내가 이제 반품이나 리퍼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상품 상태를 고르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반 신상품으로 설정할게요. 상품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상품의 요약 설명 부분인데요. 그냥 설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여성 블루 자켓 테스트용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얘가 어떻게 뜨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상품 요약 설명이 있고 간략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략 설명은 상품의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일부러 상품 간략 설명 부분입니다 라고 적고요. 여기다가는 알아보기 쉽게 상품 요약 설명 부분입니다 라고도 더 적어 놓을게요. 자, 이걸 적는 이유는 이따가 우리가 이걸 이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디에 뜨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어차피 띄우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적어서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상세 설명. 여기는 에디봇 작성과 직접 작성이 있어요. 에디봇 작성은 에디봇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직접 작성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를 여기다 올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에디봇 작성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럼 에디봇 작성에서 에디봇으로 작성하기를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에디봇으로 작성하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공 템플릿, 내 템플릿, 즐겨찾기 등이 나오는데, 이 제공 템플릿이라는 건 카페24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내 템플릿은 내가 작성자가 만든 템플릿을 저장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템플릿에 보니까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기는 아예 처음 흰 도화지부터 시작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책에서는 스페셜이라는 걸 골라서 이용했는데요. 스페셜이라는 게 책에는 지금 있지만 좀 많이 밑에 있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아무거나 고르는 걸로 하죠. 예제가 스페셜이라는 게 요게 아마 비슷하게 쓰인 것 같아요. 그쵸? 핸드메이드, 뭐 자체제작. 만약 이걸 쓰겠다면 사용하기를 누르면은 요 디자인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폴더나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라고 뜨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올릴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사진 저장을 했었죠. 그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소스 파일에 있었던 사진을 가져올 거라서 제가 선택했고요. 이 사진은 상품 등록의 상세 이미지에 있다고 하네요. 상품 등록의 상세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인데 디테일 에셋에 들어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보일 때는 이 옆에 보기를 큰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휠을 굴려서 크게 해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1번서부터 Shift 누르면서 5번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열기를 하면은 알아서 이 에디봇 디자인이 상세 페이지 구조에 맞게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모델 이미지에 이렇게 5개 사진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사진에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모델 이미지라는 대로 다 넣어놨는데 난 여기에 모델 이미지에 이렇게 5개를 다 넣을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끌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상세 이미지로 갖다 놓겠다. 상세 이미지로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두고 나머지 이미지는 이렇게 상세 이미지 쪽으로 끌어다가 놓을게요. 색상 컷이 있으면 색상 이미지, 미분류 이미지는 얘네가 이제 분류를 못했을 때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 분류를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상세 편집으로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골랐던 템플릿에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에디봇 디자인으로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템플릿을 조금 수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데다가 커서를 찍어보면 플러스 뜨죠. 그럼 여기를 눌러서 여기다 글을 더 적거나 아니면은 그림이 있으면 다른 텍스트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프레임을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등의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동영상을 넣을 때도 동영상을 추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동영상의 경우는 URL을 집어넣어서 넣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만약에 여기 동영상 URL을 넣으면은 그 동영상이 안에서 이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필요 없으면 삭제해버리면 이렇게 요소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상단 메뉴에 대한 내용들은 221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은 듭니다. 뭐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 이렇게 사이즈표를 상세 정보 편집을 해서 내가 사이즈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이렇게 있는 이 정보 중에서 필요 없는 라는 제거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자켓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이미지로 바꾸겠다면 이미지 변경해서 뭐 코트, 가디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해당하는 자켓 사진이었으니까 뭐 자켓에서 뭐 이걸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이즈 정보가 바뀌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프리 사이즈 없으니까 X, 뭐 어깨, 가슴, 소매 요거를 설정하시거나 S, M, L로 나눌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얘가 5 사이즈, 얘 66 사이즈, 얘가 77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용 정보를 보시면 봄, 여름, 가을 이 부분에서 체크가 지금 되어져 보일 텐데요. 얘는 봄, 가을 옷이다. 그럼 봄, 가을에 체크하시고 여름은 체크를 풀면 돼요. 적당함, 신축성, 좋음, 뭐 적당함, 아니면 두께감, 적당함, 무게감. 무게감 안 할 거면 X 눌러 제거하면 됩니다. 비침은 없으면은 비침 없음, 촉감, 뭐 부드러움, 안감, 뭐 전체 안감 들어있음, 이런 식으로 세팅만 해주시면 되고요. 상세 정보 또한 내가 면 소재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세탁 방법도 내가 드라이 클리닝이다, 또는 이제 손 세탁을 하면 된다, 뭐 또는 뭐 그늘에 건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만 하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색상은 블루 색상이었네요. 그죠? 제조사 자체 제작한 거고 제조일자, 원산지 이런 걸 넣으시면 되는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 됐으면은 편집 완료하시면 되고, 완료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 정보가 예쁘게 잘 나왔죠. 실제 포토샵으로 이 사이즈 정보 만들려고 하면 이런 디자인, 요 일러스트부터 구해가지고 표 모양을 또 만들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에디봇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쉽게 상세 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이즈표 만들 때는 오히려 에디봇이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뷰 정보를 넣겠다. 보통 리뷰 같은 경우는 밑에다 넣진 않고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앞쪽에 넣고 있는데요. 리뷰를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리뷰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상품 리뷰 제작으로 들어가 보면 에디본 리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진순으로 해서 만약 내가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아보면은 그 검색어에 대한 리뷰를 찾아와서 끌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왜냐면 아직 우리 쇼핑몰에는 리뷰가 없어요. 그래서 자, 구매자들이 리뷰를 달아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리뷰들이 뜨게 되고, 그걸 그냥 선택해서 끌고 와서 리뷰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템플릿도 이렇게 말풍선 템플릿과 카드형 템플릿이 있어서 이런 리뷰 창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예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실만은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썸네일은 이 썸네일 자체를 편집하는 건데요. 아까 대표 이미지에 넣은 썸네일이 있었죠. 만약에 이런 이미지들을
내가 편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교체를 하거나 크기, 회전, 투명, 보정 등의 어떤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 크기를 조절하겠다면 크기 변경을 해서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도 가능하시고,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 효과를 투명도를 줘서 연하게 넣거나 아니면은 흐림이라든지 보정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템플릿 자체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에디봇으로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물론 약간은 획일적일 수는 있지만 디자인들이 아까 보니까 되게 다양했죠. 그래서 깔끔하게 모양 만드실 때는 적당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은 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디봇 디자인으로 만든 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다른데 통합몰로 만약 카페24만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G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다가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에디봇 디자인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는 신경 쓰이실 건데, 카페24만 운영하실 땐 되게 편한 기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만들었다면 궁금하면 미리 보기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PC랑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면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PC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가 있고, HTML 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HTML을 복사해가지고 붙일 때 쓰시는 메뉴거든요. 오픈마켓 작성용 HTML 소스가 복사되면 그걸 붙여서 오픈마켓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더라. 요런 정도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등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상세 설명 콘텐츠를 편집 완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떴고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편집 완료할 거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디봇 디자인의 상세 설명이 저장이 되면서 아까 저장이 다 되면 아까 등록창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상세 설명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에디봇으로 작성된 상품은요, 상품의 상세 설명 일괄 변경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파일의 경우는 파일 첨부는 불가능하며, 실제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소스 파일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상품에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어 설정 부분에서는 콤마로 구분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아니고 SEO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검색 로봇이 검색을 할 때 이러한 검색어로 사람들이 검색하면 앞쪽으로 띄워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를 콤마로 구분해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성 자켓, 블루 자켓, 파랑 자켓, 뭐 여성 데일리로 뭐 이런 식의 어떤 검색어들을 콤마로 적으시면 되는 곳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적어주세요. 음, 222페이지에는 에디봇으로 상세 페이지 편집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에디봇을 좀 더 보고 들어가 볼까요? 기왕에 에디봇 수정하기 하면은 똑같이 아까 창으로 들어가질 거예요. 기왕 보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 글자 편집, 얘를 따닥 누르면 이렇게 글자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눔 명조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서 따닥. 그래서 언니 앨리스 상품들은 이게 아니라 상품들은 오직 뭐 앨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자체서적 상품입니다 라든지 말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뭐로 바꿨나 봤더니 100% 국내 자체 제작. 오하이오가 아니라 우리 쇼핑몰이 이름이 앨리스 쇼핑몰만의 고퀄리티 상품을 만나보세요. 모든 상품은 100개 한정 판매이며 품절 시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일단 지금은 똑같이 한번 적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요소 삭제에서는 여기 밑에 요 합리적인 가격 요거 없애봤는데, 얘를 찍어서 필요 없는 애는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선택해서 삭제 누르시거나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제거해서 지울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추가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미지에 보시면은 첨부 이미지 보관함에서 업로드 불러오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이미지를 넣을 거다 라고 한다면 업로드를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이미지를 더 추가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열게 하면은 업로드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또 분류가 돼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시거나 끌어다 옮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미지 이동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 링크 걸기라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고 싶을 때는 링크를 걸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예제에서 선택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선택한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보시면은 여기 링크라고 보여요. 링크를 누르고 여기다가 링크 주소를 입력해서 넣게 된다면 이 지금 화면을 눌렀을 때 그 사이트 주소로 넘어가지게 되는 것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링크를 만약에 네이버.com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확인하면 나중에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겠네요. 자, 226페이지에는 에디봇으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 편집하기가 있는데, 아까 여기 후기 적혀 있는 박스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박스를 클릭해보면 박스의 색깔이랑 글꼴 색이 보일 건데요. 여기서 색상 변경을 눌러서 여기 배경의 색깔을 다른 색깔을 골라보면 이렇게 색깔이 수정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스티커 기능에 대한 설명이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스티커라는 기능이 있었죠. 여길 누르면 여러가지 이런 스티커가 텍스트 스티커, 그래픽 스티커, 이미지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티커 형태를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는 여기 적혀 있는 글자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텍스트 스티커고, 그 다음 그래픽 타입에 보시면은 전체 디자인 기본 이렇게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이 스티커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다 놓으면 이렇게 넣어져요.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고 뭐 이런 데다가 뭐 글씨를 적는다든지, 글씨는 텍스트로 적으면 되잖아요. 텍스트 스티커를 넣어도 될 거고, 텍스트 스티커로 할게요.
텍스트 스티커에서 기본, 여기 있는 스티커의 내용 중에 기본 텍스트니까 여기 부제목 추가를 넣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적겠다. 적혀있는 게 그냥 10cm니까 저도 똑같이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이 글자가 너무 크니까 글자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배치하시고, 글씨 색깔도 수정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에 글씨 색깔 수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여기 리얼 방수를 바꾼 거구나.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의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하고만 넘어갔던 건데, 에디봇으로 상세 페이지에 동영상 추가하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맨 밑에다 동영상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플러스 눌러서 여기 동영상을 넣을 텐데, 동영상이 URL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제가 아무거나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새 탭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열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는 몰 사진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검색에다가 그냥 블루 자켓을 쳐서 블루 자켓 코디 이런 거 그냥 가져올게요. 나중에는 내 상품이 여기 있을 때 가져온다라고 가정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URL 주소를 넣고 확인을 해보면 이 밑에 이렇게 동영상이 가져오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소유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하지 못하게 설정했대요. 어쨌든 이게 가능한 거는 이 부분에 이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뜰 거예요. 딴 거를 한번 해볼까요? 제 몰에 있는 거는, 제 사이트에 있는 건 다 될 거니까. 잠깐만요. 일단 좀 생뚱맞지만 딴 거 그냥 연결해 볼게요. Are you ready for today? Watch now. 이거를 복사해서 만약에 아까 여기다가 다시 넣어보죠. 지금 URL이 이게 아니었고, 바꿔서 확인. 자, 잘 들어가지죠? 네, 문제없이 들어가지는데 제가 아까 고른 게 하필 다른 사이트에선 재생 불가능하게 설정한 걸 골라왔어서 다시 이거 바꿔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일반적으로 유튜브에다가 내가 상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내 그 상세 페이지에도 가져와서 쓸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 편집은 아까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좀 더 다시 들어가 보자면요. 여기가 상품 정보 편집이었죠. 여기 보면 템플릿 변경과 디자인 변경, 국가별 번역, 순서 변경 등이 있어요. 템플릿이 이렇게 자켓, 블라우저, 코트, 가디건 등의 템플릿들이 있어서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고, 디자인 변경에서는 색깔 또한 이렇게 내가 다른 디자인의 색깔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분홍 색깔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분홍으로 체크해서 확인하면은 이런 부분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디자인 변경에서는 변경할 디자인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은 이 표의 디자인 모양이 바뀌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 번역은 지금은 우리가 한국어 쇼핑몰만 있으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품 종류랑 텍스트 바꾸는 게 232페이지, 233페이지 했던 내용이라서 이미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다 했다고 가정하고 템플릿 편집 완료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요소랑 이 요소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영역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은 얘네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여기 앞에다 둔다든지 하고 변경 완료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니까는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배치해서 놓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상세 페이지 제작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수정 완료 또는 편집 완료해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디봇으로 제작한 사이트가 저장이 돼서 제대로 올라가겠죠. 자, 이게 에디봇 작성이에요. 반면에 직접 작성의 경우는 그냥 이미지 한 장으로 등록할 때 쓰는데요. 요거는 지금 에디봇으로 변경할 때 반영이 안 된다 이거니까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를 끌어다 넣거나 클릭해서 집어넣는 게 직접 등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디봇 작성과 직접 작성 설명 한 번씩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디봇 작성까지 해서 일단 질문사항 좀 받을게요. 그리고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우리 밑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 판매 정보서부터 또 입력을 해볼 거예요. 253페이지에서는 이제 검색어 설정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 밑에 부분이 검색어 설정인데요. 내 쇼핑몰 검색창에서 고객들이 찾고자 하는 특정 단어를 입력했을 때 노출될 상품의 키워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쇼핑몰에 보면은 잠깐 쇼핑몰을 열어보면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찾을 때 나오게 할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출될 상품의 키워드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여러 개의 검색어를 지정하려면 콤마로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판매 정보 입력하기에 소비자가서부터 볼게요. 소비자가는 소비자가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급가라는 거는 필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 들여오는 공급가를 적는 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은 그냥 예제니까 소비자가를 여기다가는 70만원을 적은 것 같아요. 어차피 팔리진 않겠지만 저도 똑같이 그냥 70만원 적어볼게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공급가는 내가 사올 때와 단가예요. 그래서 여기 공급가는 사올 때 단가를 적으셔도 되지만 안 적으실 거면 그냥 0원으로 해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과세상품, 명세상품, 면세상품 선택하시면 되고 판매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공급가가 이 지금 자켓을 사올 때 10만원에 사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과세율 10%의 마진율 내가 예를 들어서 30%를 남기겠다라고 했을 때 판매가 적용을 하면 얼마다라는 걸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마진 계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가라는 부분을 내가 적어서 이렇게 판매가를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입력해서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그냥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판매가를 55만원으로 입력을 해 놓은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다 할 필요 없이 공급가는 그냥 0원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예제에서는 판매가는 그냥 55만 이렇게 적으면 이게 상품가랑 과세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판매가가 쇼핑몰에서 판매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 가격은 우리가 공급가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계산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입력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판매가 대체 문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끔 들어서 보면 판매가를 우리가 따로 적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대체 문구를 보여주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가 쇼핑몰에서 상품이 판매되게 할 게 아니라 도매몰이라서 이 상품을 사려면 어디에 이제 문의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달아줄 거라면 판매가 대체 문구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해당 그 상품 주문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대체 문구는 지금 판매 가격 대신에 대체돼서 나오는 문구가 되겠고, 뭐 아니면 뭐 재고 준비 중 이런 식으로 적어서 처리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그 상품은 지금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체 문구가 나올 테니까 사람들이 주문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판매가 대체 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 제한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구매 제한은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아니면 회원 등급에 따라서 구매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모두 구매 가능하게 하겠다 하면 모두 구매 가능, 아니면 아예 기본 설정 자체가 원래는 모두 구매 가능이니까 이렇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 회원만 구매 가능이라고 해서 회원 등급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 제한을 걸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몰이라면 당연히 모두 구매가 가능하게 하거나 기본 설정으로 썼을 건데, 내가 만약 회원제 쇼핑몰이다 하면 회원만 구매 가능하게 해서 이때 이제 뭐 일반 회원한테만 물건을 팔겠다라든지, 회원 등급은 아직 우리가 나눠놓지 않아서 일반 회원만 나오지만 VIP 회원이라든지 VVIP 회원 등의 회원 등급을 나눠 놓았다면 그 회원들에게만 뜨는 구매 제한이 가능한 그런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본 설정 사용이나 모두 구매 가능으로 해주세요. 제한을 지금 할 게 아니니까. 단독 구매 제한, 이거는 무엇이냐면 단독 구매 불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안 되고 다른 상품과 함께 주문을 해야 주문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 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단독 구매 불가가 체크되어 있다면 이것만 딱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 살 때 이 상품을 같이 껴서 사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거면 단독 구매 불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살 수 있게 한다, 이 상품만 단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제한 안 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구매 주문 단위가 보이죠? 요거는 상품 기준에서 몇 개씩 또는 품목 기준에서 몇 개, 이렇게 해서 구매 주문 단위를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문 단위가 5개다 하면은 왜 해외 직구몰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영양제 하나를 사는데 하나만 주문하면 안 되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5개씩 증가되게 되는 경우 본 적 있죠? 그런 경우가 구매 주문 단위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죠, 그죠? 자, 주문 수량 제한. 자, 여기는 품목이나 상품 기준에서 제한을 줄 수가 있고, 최소 주문 수량이 5개 이상이라고 하면은 4개나 3개는 못 사고 5개 이상만 살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도매몰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최대 주문 수량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끼 상품이라고 했을 때 이 상품만 많이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대 주문 수량을 뭐 1개나 뭐 2개 이하로 제한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복 쇼핑몰들에서 유입을 좀 많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품을 최대 주문 수량을 걸어서 여성 나시 같은 걸 판매를 하기도 해요. 여성 나시를 예를 들어 500원이라고 올려놓으면 나시가 엄청 싸니까 그 나시만 사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단독 구매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 주문이 뭐 하나 이상으로만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 주문 수량이 한 개까지만 제한이 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 수량 제한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OIO의 254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요 판매자 대체 문구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재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시 품절할 때 쓰시는 메뉴다라고 얘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판매자 대체 문구가 사용이 돼 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으면 주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 품절을 시키고자 할 때 여기다 일시 품절 적어서 놓게 되면은 그 상품은 주문이 안 되는, 재고가 있어도 주문이 안 되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판매자에게 문의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럼 제가 여기 주문 수량 제한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적립금 말씀드릴게요. 자, 적립금은 원래 기본 적립금을 설정해 놓은 경우 그 기본 설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자, 할인 혜택 설정. 여기 물음표를 한번 눌러서 보자면 할인 혜택이 어떤 건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프로모션 메뉴에 고객 혜택 관리 부분에 혜택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혜택을 줄 거라면은 여기 할인 혜택을 추가해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혜택을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이제 등록할 때는 혜택 등록을 눌러서 여기서 혜택명과 혜택 등록을 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혜택이라 보면 돼요. 뭐 5만원 이상 구매 시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설정을 해서 넣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가격을 맞추려고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 혜택이 요 할인 혜택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회원 등급 혜택 설정 설명 계속 드릴게요. 자, 일단 회원 등급 혜택 설정은 등급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회원은 할인율이 없다면 VIP 회원은 5%를 뭐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설정할 수가 있다. 또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을 시킬 수 있다라는 혜택인데요. 지금은 등급이 일반 회원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회원 등급을 나눠 놓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VIP 고객은 예를 들어 5%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매상이라면 사업자 고객은 사업자로 로그인했을 때 5%뭐 할인돼서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혜택을 설정할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일반 몰에서는 따로 뭐 혜택 설정할 게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고객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등급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 회원들이 이탈이 될 확률이 적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공통 이벤트 정보라는 부분인데 물론 물음표를 눌러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공통 이벤트란 상품 분류 기준에서 PC 쇼핑몰 상세 화면에 이벤트나 홍보 내용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품평 등록 이벤트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홍보하고자 할 때 그 공통 이벤트 정보를 노출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벤트 관리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만들게 될 텐데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상세 페이지마다 노출을 시키고 싶을 수가 있고 아닌 곳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노출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인 인증. 설마 여기 성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판매하는 물품 중에 성인만 사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성인 인증을 거쳐서 상품을 살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지금은 사용 하나 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다음 쇼핑아웃 추가 홍보 문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상품을 등록한 것이 다음에 쇼핑아웃라는 곳에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 추가 홍보 문구를 쓸 거면 사용함 아니면 사용 안 함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뜨는 게 아니라 다음에 보면은 쇼핑아웃이라고 해서 네이버처럼 쇼핑 검색 탭이 있거든요. 거기 뜨게 할 추가 홍보 문구가 있을 때 적으시는 메뉴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요. 이제 옵션 재고 설정으로 넘어가서 계속 마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옵션 사용 부분에서는 사용함과 사용 안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상품이 똑같은 단일 상품을 판다면 사용 안함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자켓이고 사이즈가 달라진다면 옵션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자, 옵션 사용함으로 가보니까 옵션 구성 방식이 조합 일체형, 조합 분리 선택형, 상품 연동형, 독립 선택형 등이 있어요. 이 옵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일단 저희 책을 조금만 참고해서 보자면 조합 일체형은 하나의 선택 박스의 모든 조합이 표시가 돼서 나오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땐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조합 분리 선택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색상, 사이즈와 같이 다양한 구성을 선택해야 되는 항목에서는 조합 분리 선택형이 좋아요. 상품 연동형이라는 거는 옵션 표시 방식은 조합형과 같지만 필수 옵션과 선택 옵션을 선택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저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옵션별 재고 수량 관리가 되지도 않고 보통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 상품들에서 가끔 쓰여지고요. 독립 선택형이라는 건 독립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뭐 사은품을 뭐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실 때 설정하는 게 독립 선택형이다. 메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 고르는 건 조합 분리 선택형이에요. 다른 건 거의 고를 일은 없어요. 자, 넘겨서 256페이지 옵션 설정입니다. 여기에서 옵션 설정은 옵션 세트 불러오기랑 옵션 불러오기, 직접 입력하기가 있는데 옵션 세트 불러오기는 우리가 미리 등록해 놓은 옵션 세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옵션 불러오기 또한 상품 옵션 관리에서 불러온 옵션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직접 입력은 내가 이번에 새로 건건히 사용할 옵션을 입력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 같은 경우 5, 6, 6, 7, 7 또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항상 늘상 쓰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옵션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미리 넣어놓게 된다면 불러다가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자, 직접 입력하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 옵션 입력에서는 세트를 불러오거나 옵션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 창이 바로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입력할 거니까 여기다가 적을게요. 옵션 스타일은 셀렉트 박스, 미리 보기, 텍스트 버튼, 라디오 버튼 등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셀렉트 박스이기 때문에 저도 셀렉트 박스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옵션은 저는 색상은 없고 사이즈만 나눠져 있었으니까 옵션명은 사이즈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값을 여기다 이제 적는데요. 55, 66, 엔터, 77, 엔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물론 다른 옵션도 있다면 밑에다 계속 적어주시면 되지만 저는 사이즈만 있고 블루 자켓이라 다 똑같은 블루 색깔을 올릴 거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색상은 저는 필요 없죠. 그러면 빼기. 이렇게 하면 옵션 세트의 모양이 다 됐고요. 모든 옵션 품목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옵션을 고를 때 내가 만약 이미지도 보여서 그 이미지까지 바로 고를 수 있게 하겠다면 여기다 이미지들을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글만 보이면 되면 그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도 혹시 내가 관리하겠다면 사용함으로 맞추면 재고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일반 재고고 재고 수량 몇 개가 있는지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 안함이면 재고 수량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사용해 놓고 재고를 넣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제에서는 뭐 5,000개씩 넣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10개, 얘는 뭐 2개, 얘는 뭐 1개, 뭐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재고 있는 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추가 입력 옵션이라는 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추가 입력 옵션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받는 경우에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 세트를 판다라고 하면 선물 받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카드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입력란이 일종의 추가 입력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각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면 그런 때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쵸? 파일 첨부 옵션 같은 경우도 요즘 맞춤 제작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사진대로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파일 첨부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쓰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엔 쓰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아까처럼 뭐 주문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거기 이제 이름을 새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주문 제작 의뢰한 모양대로 만들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추가 입력이나 파일 첨부 옵션을 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우신 거는 없으시죠? 있나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가격대가 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15번 추가 금액 설정 부분을 좀 더 소개해 보자면, 예를 들어 이 77 사이즈가 만약에 추가 금액 1,000원이 더 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밑에 추가 금액이란 곳이 있어요. 각각 옵션마다 추가 금액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다 만약에 1,000원을 적으면 77 사이즈는 1,000원의 추가 금액을 더 내야 주문할 수가 있는 그런 옷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미지 정보서부터 볼 건데요. 다시 넘겨서 이번에는 어디 부분을 보냐면 260페이지. 자, 260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지 정보 부분서부터 나와요. 아까 이미지 넣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 이미지를 내가 직접 등록을 하거나 개별 이미지로 등록을 해서 넣거나 파일 업로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우리가 넣었던 게 상세 이미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목록 이미지는 이렇게 목록에 뜨는 이미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목록 이미지는 최근 본 상품에 뜨는 이미지고, 축소 이미지는 상품 페이지 하단에 표시되는 이미지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똑같이 대표 이미지로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세 이미지에는 다른 이미지가 뜨고 목록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가 뜨겠다 하는 경우 이제 개별 이미지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똑같은 상품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표 이미지로 해서 똑같이 목록이랑 작은 목록 축소 이미지에 뜨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로 아마 변형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 이미지 등록에도 아까 전에 에디봇으로 넣었던 이미지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더 넣고자 한다면 이미지 추가하기를 통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순 정렬이나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얘를 끌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순서를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상품 이미지 꾸미기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이 상품의 목록 이미지를 꾸며주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표시기간을 설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꾸미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제가 MD 추천 요게 나와 있는 건 저번 시간에 추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카페24 이미지 추가하기라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카페24의 꾸미기 이미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디자인을 쓰겠다라고 하면 추가해 놓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자체 제작을 이렇게 누르면 목록에 이렇게 자체 제작이라고 표시가 뜨는 거예요. 상단이나 중간, 하단에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 또는 가운데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해요. 디자인상 얘는 왼쪽에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표시기간 동안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표시기간을 없애면 계속해서 이게 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말고 내가 만약 포토샵으로 이런 아이콘들, 꾸미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지 직접 추가하기를 이용해서 꾸민 이미지를 요 위치에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좀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만들어서 본인 걸 추가해서 넣으셔도 돼요. 자, 상품 이미지 꾸미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제작 정보서부터 이번엔 얘기를 할 차례예요. 제작 정보는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 열기를 펼쳐보면은 이렇게 제조사, 공급사 넣는 메뉴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66페이지 제작정보 입력하기 내용을 읽어보자면 상품의 제작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여기에 제작정보를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잘 입력해서 상세 페이지 참조를 시켜도 되겠죠? 그러면 넣으실 수 있는 것들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넘어가시고 상세 페이지에 그냥 참고하셔도 되더라. 자, 그 다음 상세 이용 안내. 자, 여기도 보시면 상품 결제에 대한 것, 배송에 대한 것들이 보통은 기본 정보 사용이 돼 있고 보기를 눌러보시면 기본 정보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 정보는 기본 설정에서 미리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이며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놨다면 그 내용을 기본 정보로 뜨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아이콘 설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카페 입사에 있는 아이콘을 쓸 거면 카페 입사 아이콘 추가하기를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필요한 아이콘이 있다면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면 여기 생기게 되고 표시 기간 동안에 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표시 기간 없이 계속해서 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콘을 꾸며줄 아이콘을 골라서 넣어보면은 이 아이콘이 이제 제목 있는데 꾸며져서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볼게요. 이번엔 자, 이번에는 배송 정보. 책에서는 268페이지에 직접 만든 아이콘을 추가해 보기도 했네요. 한번 저도 추가해 볼까요? 아이콘 직접 추가하기를 이용해서 이 메뉴는 어디였냐면 카페24 책으로 가서 여기서 카페24 책 예제에서 배너 여기 있는 배너 중에 내가 여기 특별한 날 올해 유행을 넣겠다면 이렇게 선택하면 넣어지고 체크하면은 얘네들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배송 정보. 네, 배송에 대한 정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국내 배송이면 국내 배송, 그 다음에 배송에 대한 중량이나 적으실 수 있는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추가할 구성 상품으로 가서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 상품을 살 때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상품들을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추가 상품만 사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함 하면은 아까처럼 상품 추가할 수 있게 메뉴가 뜨고
기존에 우리가 올려놨던 상품 중에 가져와서 선택하면 이게 이제 추가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상품을 더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구성 상품이라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코디 상품 같은 걸 두면 되겠죠. 그쵸? 이런 부분에는 관련 상품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관련된 어떤 상품이 있을 때 해당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나와 있죠. 그 다음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서는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메타 태그라는 게 있고 타이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채우면 좋지만 잘 모를 때는 키워드라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랑 사이트와 연관된 키워드 정보를 기입하는 곳을 메타 태그 중에 키워드라고 하고요.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은 검색 결과에서 페이지의 요약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밑에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또는 키워드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을 메타 태그에 넣으면 되고요. 액터는 보통 제작자명인데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채워줄 수 있으시면은 가급적이면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설명했는데요. 메모는 내가 이 상품에 대한 메모를 적을 게 있다면 활용하시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됐다라고 한다면 상품 등록을 눌러보면 해당 상품이 저장이 되면서 내 쇼핑몰에 등록이 돼서 올라왔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블루 자켓 올라와 있고, 제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소비자가는 70만원인데 판매가 55만원에 팔고 있어요. 사이즈 고를 수 있죠. 556677. 그러면서 55 사이즈 고르면서 이것도 같이 사겠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문하면은 요거까지 같이 팔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상품만 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가 구성 상품으로 이전에 올렸던 상품인데 이 상품과 같이 살 수 있게 연결 지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게 쇼핑몰들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몰 중에 하나니까 참고로 그냥 들어왔어요. 자,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구성 상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품을 사려고 들어왔다가도 코디한 다른 상품이 마음에 들면 또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얘기하다가 만드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밑으로는 아까 상세 페이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지금 뭐 대충 올렸지만, 그리고 아까 상품 요약 정보 기억나요? 블루 자켓 테스트용 상품이다, 요약 설명이다,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본 게 여기 간략 설명은 안 보이죠? 그런데 요약 설명은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메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설명을 더 적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좀 더 쉽게 하게끔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요약 설명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요약 설명이 이 밑에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얘는 1대1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라 길쭉한 이미지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오지만 1대1로 예쁘게 잘려진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넣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이콘 특별한 날하고 유행 이렇게 두 가지 아이콘 넣어서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올려보는 거를 해봤는데요. 요거 좀 어려우셨어요? 지금 아직 상품을 올리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쉬는 시간도 안 드렸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는 상품 하나 일단 올려보시는 거 해보시고, 이따가는 도매국에서도 상품을 한번 다운받아서 그 상품을 한번 가볍게 한번 더 올려볼게요.